네, 여러분, 환경 경영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에서 도입하고 또 이행하고 있는 환경 경영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왜 하나요? 어, 보면 직장 상사가 저보러 맡아서 해보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장님께서 환경경영 시스템을 우리 회사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요즘 환경이라는 테마가 대세라는데요. 아무래도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환경 경영 시스템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이게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데 해외 사업을 하려면 또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뭐,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환경을 전공했는데 학교에서는 환경영역 시스템이라는 거를 배운 적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글쎄요, 정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환경 경영 시스템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국제적인 표준에서 환경 경영 시스템을 왜 하는지를 정해놓고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자, 환경 경영 시스템은요, 어떤 개념에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무엇이냐면 미래 세대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현재 세대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환경, 사회, 경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저희 세대들이 있고 미래 세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현재 세대의 니즈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발휘할 수 없게끔 이 지구 환경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보니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한참 심할 때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 세대긴 하지만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 세대의 경우 밖에서 숨을 쉬는 곳이 제한되고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제한되고 또 손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너무 많은 배가스를 내뿜어서 미세먼지를 내뿜었고 유발했기 때문이죠. 또 어떤 개념들이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이 파괴돼서 미래에는 집 밖에 나올 수가 없다든지 기후변화 이런 이슈로 인해서 그럴 경우 이들의 어떤 니즈는 밖에서 뛰어놀고 싶고 화창한 날씨에 또 햇볕도 쏘이고 싶고 또 눈 내리는 때는 뭐 스키도 타고 싶고 이럴 텐데요. 그러한 것들을 기후변화 때문에 할 수 없게 되면 그들의 니즈를 제한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현재 세대에서 미래 세대까지를 생각해서 어, 발전을 하더라도 지속 가능하게 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 그리고 또 사회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책무,
대한 사회적 기대는 계속 진화돼 왔습니다. 왜요? 어, 일단 법률들이 점점 더 엄격해졌고요.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압력들이 좀 증가했죠. 그리고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제품의 수명을 다하지 못한 채로 이미 버려지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도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분리수거 같은 것들 하지 않다거나 또는 오염원이 나오는데도 그냥 소각시키거나 등등의 또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란 이슈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게 되고 이러한 이슈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의 목표는 지속 가능성의 세 가지 분야, 필러라고 하는데 기둥이라는 뜻인데 세 기둥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가 달성된다고 합니다. 그럼 세 가지 분야는 무엇이냐? 환경, 사회, 경제라는 세 기둥입니다. 그 기둥 중에 어떠한 하나도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조직으로 하여금 기업도 될 수 있고 어떤 공공기관도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조직으로 하여금 지속 가능성의 이 세 가지 중에서 환경 분야에 기여할 목적으로 환경 경영 시스템을 실행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환경 경영에 접근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경영 시스템의 목적은 조직, 그래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조직에게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 니즈와 균형 있게 변화하는 환경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 경영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그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게 장기적인 성공 달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환경적 악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 불가결하게 유해한 물질, 독성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해한 물질들을 그냥 환경에 아무런 처리 없이 바로 배출을 한다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거나 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환경 경영 시스템이 도와줍니다. 두 번째, 환경 여건이 조직에 미치는 잠재적 악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수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지하에 맑은 물을 끌어올려서 생수를 생산할 수 있었다면 지구온난화 또는 기온의 변화 등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맑은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 여건이 변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참치,
캔을 만들어내는 회사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참치나 이런 생선들이 예전보다 많이 잡히지 않는 그런 경우는 이 생산량에 또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환경 여건 자체가 조직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미리 파악하게 환경 경영 시스템은 도와줍니다. 자, 세 번째, 조직의 준수 의무 사항을 충족하도록 지원한다.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국가의 수준별로 다릅니다마는 관련 환경보호법들을 제정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최소한의 준수 의무사항을 지킴으로써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의 형태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환경 경영 시스템에서는 이 부분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 준수 의무 사항을 충족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 성과의 증진. 기업들은 환경 성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업 내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죠. 매년 목표를 세워서 5% 감축, 10% 감축 이렇게 된다면 환경에도 유리하고 기업에도 폐기물 처리 비용이 감소된다든지 해서 더 유리할 것입니다. 즉 기업의 환경 성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도한 바와 다르게 환경 영향이 전 과정의 다른 관계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 과정 경영 관점을 활용하여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가 설계, 제조, 유통, 폐기되는 방식을 관리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제품은 전 과정, 전 생애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설계, 제조, 유통, 폐기라고 간단하게는 볼 수가 있는데요. 제품을 먼저 설계해서 그것을 보통 기업에서 만들죠. 그리고 이것을 운송을 통해서 유통을 시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 의해서 사용되고 그 다음에 폐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용은 전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입니다만 그 외의 과정들은 조직에서, 기업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러한 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 중에서 사실 제조 단계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유통 단계의 영향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 과정의 한 단계에서 영향은 줄어들지만 다른 단계로 이 영향이 전이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 플라스틱 생수병을 직접 만들어서 생수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했을 때 플라스틱 생수병을 직접 만들면 그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활용하냐면 그보다는 친환경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병을 이용해서 병 안에 물을 넣고 그래서 생산을 하면 괜찮겠다. 그리고 이 병은 나중에 회사에서 계속 재사용하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유통 과정, 병이 더 무겁기 때문에
운송 과정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다 쓴 생수병을 다시 회수해야 되니까 회수 과정에서 운송 과정에서 환경 영향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수된 병을 세척하고 또 검수하고 그래서 깨끗한 병 상태로 다시 생수를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에서 환경 영향이 추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조 단계의 영향은 줄어들었지만 유통 단계의 영향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전 과정으로 환경 영향이 어떤지를 분석해서 영향을 줄이도록 그리고 그 영향이 제품 전 과정 중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환경 경영 시스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조직의 시장 내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대안을 실행함으로써 재정 및 운영 편익을 달성한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수소차, 전기차 이런 것들이죠. 이거 환경적으로 좀 더 건전한 대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전력을 화석 연료로부터 생산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생산하는 전력을 자동차에도 동력원으로서 쓴다면 그 화석 연료로 기존의 내연기관을 통해서 동력을 사용했던 그러한 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친환경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조직이 이러한 것들을 빨리 생각해냄으로써 시장 내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게 이해 관계자와 환경 정보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도와줍니다. 네, 이해관계자에는 다양한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내 직원, 동료, 협력사들, 또 고객, 정부 등 다양한 그룹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과 환경성 정보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똑바로 또 자주 하여서 내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또는 제품 속에 어떠한 환경 정보들, 환경 유해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도와줍니다. 네, 이상이 국제 표준에서 말하는 환경 경영 시스템의 목적입니다.